네, 뉴욕의 그 현재 상황, 현재 모습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려도 뭐 남산 아니냐. 네, 지금 송도, 우면산, 인덕원까지 지금 나왔어요. 인덕원이요? 네, 인덕원에 저 장면이 정확히 있다. 야, 여러분들 눈 아주 매섭습니다. 매눈이에요. 자, 어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인증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중요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박병창 이사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연준은 0.25%포인트 25bp 인상을 얘기했고요. 올해는 더 이상 금리나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했죠? 예,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은 화면 한번 보시죠. 장 오후 3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보합권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한번 뚝 올라왔죠. 플러스 1%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걸 흐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1.6% 정도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장중 고점이 나스닥이 1.3%, 다우 0.6%, S&P 500 0.9%예요. 그러면 나스닥은 약 3% 고점으로부터 하락을 한 거고요. S&P 500을 많이 보니까 이걸 보면은 한 2.6% 정도, 2.5%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고점으로. 오전에 아까 화면 보시다시피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다가 오후 2시에 25bp 금리 인상 발표 후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딱 발표 나니까 올라가고. 예, 이게 2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국채 수익률을 하락을 했겠죠. 지금 보시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인데서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유가는 좀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2시 30분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죠.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시장이 막 왔다 갔다 등락을 했겠죠. 이게 이제 한 3시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을 보시면요. 3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파월 의장이나 금리 인상 또는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저 시간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은 QT 현행대로 지속한다. 요건 좀 자세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전망을 하향했고 올해 금리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있는 동안에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고 등락을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좋게 보는 쪽, 나쁘게 보는 쪽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등락이 있었던 거고요. 3시 이후에 아까 김 프로님도 말씀 주셨는데 옐런 장관이 상원에서 증언을 지금 있죠. 오늘은 하원에 증언이 있습니다. 모든 예금자 보호는 검토 없다. 예금자 보호 상한 상향을 계획이 없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5만 불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그래서 은행주가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보시면 영국의 CPI가 10.4%로 전월보다 올랐다. 이런 것을 10.4요? 와. 작년 10월 고점이 11.1%였고요. 3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그러다 이번에 전월비 다시 올랐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영국은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잘 아니고 딱 시간의 플로어로 보면 옐런 장관의 얘기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의 고점이 약 1에 3% 있었는데 마이너스 1% 전후로 마감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2, 0.3 오르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0.2, 0.5%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은행발 유동성 리스크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이걸 계속 바라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준 것이고 지금 25bp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은 원래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호재로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은행발 리스크가 파장 그리고 후폭풍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만 덮여지면은 금리 인상 25p 인상한 거 이게 호재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같이 폭락한다.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옐런 장관의 이 발언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은행의 지금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장 효과 있느냐 막아내느냐 이런 문제이지 어제 FOMC 회의 결과 때문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사실 너무 한국적인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재무장관이 시장에다 얘기할 때하고 국회에다 얘기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잘해줄 것처럼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 가면은 분명히 네 뭐 국민 혈세로 그거 다 지원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줬네요. 좀 이따 파월 의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저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까 김프롬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 옐런 장관도 좀 그랬던 거죠. 사실 그 전날에 맞아요. 모든 예금자 보호한다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뒤엎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 25bp 인상은 오히려 호재고 네. 대신 이제 옐런 장관의 발언은 악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 반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옐런 장관의 뭐 예금자 보호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은행발 리스크는 원래 리스크로 악재로 받아들이고 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금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잘 끝났다. 그럼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미국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미국처럼 있겠군요.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1.2% 올랐죠. 아유, 2,416포인트로 올랐었고요. 코스닥 1.36% 올랐는데 그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계속 그런다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그래요.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내려온 상태에서 2,400 아래로 떨어지면 올라섰다가 또 지금 2,416 왔는데 좀만 떨어지면 또 오늘 2,400 아래에서 거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가 그래도 좀 올랐던 것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2,000원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1% 정도 갭 상승 후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 강했었고요. 그동안에 코스닥이 강했던 것은 2차전 섹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강세에 있어요. 그런데 로봇, AI 여기에 이제 지금 덧붙여진 게 폴더폰과 시스템 반도체도 어제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813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요. 어제 코스피의 거래량은 증가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은 전일과 비슷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싼 거 많이 샀다는 예,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는 거래 없고 중소형주 거래가 활발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거래대금 7.7조예요 어제.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12.4조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의 약 5분의 1 좀 넘는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조나 넘는 그런 거래 대금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것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 조급하신 분들은 요새 거래 엄청 많이 하시겠어요? 좀 그렇죠. 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시장을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많이 좋아하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조용히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들 그리거나 또는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빠진 거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데 지금 시장은요 그냥 수직으로 서 있는 종목으로 사야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돼서 참 이런 데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을 좀 하면요. 네. 오늘 옐런 장관의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하원 증언이 있고요. 주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있고 오늘 매크로 시황은 제 의견이 아닌 지금 현재 보고서들을 제가 축약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정리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타일 자금 주식은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자금 움직임의 판단을 볼 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의 크레딧 리스크는 부채 청산과 자산 매각, 대출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디레버리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은행과 관련된 은행, 에너지, 소재, 산업재, 부동산 섹터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벗어나 있는 빅테크 등 성장주가 상승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중국을 필두로 한 경기 회복이 연동하는 경기 민감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들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가 그냥 딱 축약한 겁니다. 몇 줄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안 좋게 보는 쪽의 시나리오는 이 디레버리징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는 단계까지 가면 결국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디레버리징이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좀 줄어든다. 유동성이 축소된다.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면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런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은행, 에너지, 소재, 산업재, 부동산 섹터 이쪽이다. 지금 현재는 원래 근데 이렇게 디레버리징 되면 기술주들도 원래 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에 거의 다다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로 이제 시중금리 떨어지잖아요 지금. 빅테크는 이제 그걸로 이제 올라간 거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하면서 다시 좀 활발해지면 원래 그게 올 초에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 문제가 이제 은행발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게 해소가 되면 그쪽을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단기, 중기 시황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테마나 이런 성장주들이 더 움직이는 시장인 거고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여기서 꺾이면서 그동안에 또 한쪽으로 안 좋았던 시크리컬이 올라가는 이런 순서로 이 스타일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 자금들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뭐 어떤 펀드들 중에서 스타일 펀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멘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금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투자하는 펀드들 자금이 크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주나 이제 테마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은행발 크레딧 리스크 요게 해소되는 과정 이거는 뭐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근데 금리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 더더욱이나 종목 장세가 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계속 되는데 단 요로 두 가지인 거죠. 은행 노이즈와 무관하고 경기와 무관한 데서 테마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잠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 지금 월가에서 파월 의장의 시장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김프로님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대놓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워딩들을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행 시스템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하는 행동은 국가 간 통화 수합 강화했죠. 은행권에 지금 긴급 대책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은행 시스템 여건을 긴밀히 모니터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건전한데 왜 이런 거를 합니까? 건전하다고 뭐 어딩을 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 유동성 위기는 인플레 둔화 요인이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인플레는 점차 둔화 중이다 얘기했거든요. 이번 발표에서요. 인플레 전망을 3.1에서 3.5% 높였습니다. 높였어요. 되게 웃기시죠? 들으시면서. 또 보세요. 점도표는 지난 12월과 동일합니다. 중위가 5.1%. 그래서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금리 인상 진짜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 없다. 필요 없이 추가 인상할 것이다. 워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경기는 좋대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0.5%, 0.4%로 낮췄습니다. 워딩이 되게 웃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제로 까는 워딩이랑 하는 것들은 전망이나 행동들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를 이 맨 밑에 빨간 것은 제 생각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있지만 난 그냥 인플레만 볼 거야. 그렇죠. 인플레만 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이번에 은행발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지금 고금리의 5% 고금리를 1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걸 경험적으로 봐도 이 실물 경제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으니 그때 가서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나서 금리 인하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워딩에 대해서 제가 월가에서 나온 자료들 가지고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아무리 인플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워딩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 앞으로 정말 강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평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마도 이제 금리를 높게 올리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섹터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이 되게 행복회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 은행 시스템 건전하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뭐 그 미국 경기는 좋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행동을 또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릴 것 같은 분위기는 조금 해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사실은 금리 쪽을 바라보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빌 게이츠 뭐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AI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 뭐 우리가 아는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챗 GPT는 1980년 이후 가장 혁신적이다. 과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PC, 인터넷, 휴대폰만큼 근본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하드웨어 쪽보다 이것을 이용하는 교육, 업무, 의료 등 상업용 서비스 있잖아요. 그쵸. 이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훨씬 더 부응할 것이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여기에 더 먹을거리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3번 뉴스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지난번에 권포럼도 많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자국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해서 미국의 뭐랄까 유력 인사들 로비를 총력전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죠. 전쟁입니다. 전쟁 여기 진짜 지금 보면요.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좀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요. 프리스마크의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전 세계 PCB 시장이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2분기 반등해서 3분기와 4분기 전년비로도 상승 전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간 전체로는 뭐 작년비에서 역성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터닝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차트로도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터닝하느냐 봤더니 PCB 지판 뭐 이런 거죠? 네. 자동차 EV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서버용 PCB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중국의 소비 위축,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중국의 판매,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일평균 1,300대 이상, 1,370몇 대더라고요. 판매하고 있는데 1월에 가격 효과 인하 효과도 있지만 지금 그냥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터벌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뉴스는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자본확충을 강조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공 기자님이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작년 말에 한번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있다가 그거를 메웠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그리고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PF에 이제 자금 출자한다, 지원한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미국은 뭐 국채 갖고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떻든 봉합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꾸 우리가 미국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만일 어느 한쪽에서 또 지금 상황에서 터지면 이게 금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우리 빨리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터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연쇄 효과가 미국처럼 미국 은행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감독원에서는 우려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계속 해라라고 권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계 관계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엔 정상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얘기가 저도 이 업계인데 이 두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혀있던 돈들이 풀리면서 순환이 되면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 되지 않겠냐 그런데 감독원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감독원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와 관련해서 사업장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충당금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황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무조건 걱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제 금리 시중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어제 한전채 발행했죠. 금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황적 측면에서 요걸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규제나 아니면은 충당금을 쌓는다는 얘기 뭐예요?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스적인 측면만 아까 말씀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PF 사업장이 예전에는 조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부실하고 어디가 잘 되고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개별적인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충당금을 좀 쌓으라는 거라고 한다면은 좀 그전보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됐다 정도 메시지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제2금융권 혹은 뭐 제3금융권 이런 데들이 뭐 터지지 않겠냐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금감원이나 뭐 이런 금융당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네,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PF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런 유동성 부족은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런 뭐 현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있지 않겠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은행들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고요. 충당금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거기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금융권은. 우리나라는 지난 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95년도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게 금융권의 이런 문제가 시스템 위기가 몇 번 차례 있으면서 다 통폐합되고 엄청나게 강화가 많이 된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서나 항상 터지는 거는 버블이 발생돼서 터지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과 시간을 좀 더 보자.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김영익 교수님은 다시 한번 또 모실 시간 된 것 같네요.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